운동하고 채식해도 뱃살이 잘 빠지지 않죠. 혈당과 혈압은 계속 높아지고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자책하시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 세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피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꼬집으면 바로 튕겨 나왔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죠.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증거예요.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몸 전체 세포가 다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노폐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뱃살은 계속 쌓이고 혈당은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저도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90kg에서 76kg까지 줄었고 180에 가까웠던 혈당이 90까지 내려왔어요. 특별한 식단 조절 없이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의 놀라운 효과 5가지와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뱃살과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세포는 왜 딱딱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하면 50대 넘어가면 70%로 떨어져요. 60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지고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네랄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미네랄들이 점점 빠져나가거든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고 물을 마셔도 입안에 계속 텁텁하고 칼칼하고 이게 다 미네랄 부족 신호예요. 운동할 때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 마셔서는 갈증이 안 풀려요.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동 후에 이온 음료 마시면 갈증이 확 풀리잖아요. 입맛 없을 때 짭짤한 젓갈 같은 거 먹으면 입맛이 확 돌고요.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확 딱딱했던 세포가 말랑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온 음료는 당분 폭탄이고 젓갈 같은 음식은 발암 물질 덩어리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젓갈은요, 국제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한 안 좋은 음식이거든요. 아무리 미네랄이 충전된다 한들 이걸 어떻게 매일 먹겠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안 먹고도 미네랄을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공급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의 물 순환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물이 세포 안과 밖,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무너져요. 자, 세포에는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집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을 땐 이 대문이 잘 열리고 닫혀요. 필요한 영양분은 들어오고 노폐물은 나가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대문이 녹슬어서 잘 안 열려요. 그러면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차고 신선한 공기는 못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소금물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이 녹슨 대문에 기름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이 다시 부드럽게 열리면서 세포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럼 세포가 살아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변화가 5가지나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부터 정말 실감하실 거예요. 특히 화장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귀 쫑긋 하셔야 해요. 자, 첫 번째 변화는 일주일 안에 변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장 운동이 약해지는 거랑 수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나이 들면 장 근육이 약해져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요. 거기다 수분 흡수도 안 되니까 변이 딱딱해지고요. 소금물은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줘요.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잠들어 있던 엔진에 시동을 거는 거죠. 동시에 소금물의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물이 끌려 들어와요. 이 물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74세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 가시던 분이었어요.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각종 변비약 다 써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부작용만 심했대요. 그런데 소금물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변을 시원하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비약은 내성이 생기는데 소금물은 오히려 장 기능이 점점 개선되는 걸 느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2번째 변화는 얼굴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느끼는 변화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 붓고 손발 무겁게 붓는 거 많이 경험하시죠? 보통 어제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젊을 땐 그 말이 맞아요.
나트륨 많이 먹으면 몸이 물을 끌어들여서 붓거든요. 그런데 50대 이후엔 달라요. 세포가 딱딱해져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못 들어가고 밖에만 고이는 거예요. 이게 붓기의 진짜 원인이에요. 자,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에 물이 너무 많으면 짜내야 하잖아요. 소금물이 바로 그 짜내는 손 역할을 해요. 얼굴이랑 손발에 필요 없이 고여있던 물을 쭉 짜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거예요. 붓기는 빠지는데 피부는 오히려 촉촉해져요. 왜냐면 피부 세포 안으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수분이 들어가거든요. 필요 없는 곳에 고인 물은 빼고 필요한 곳에는 수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이 가라앉고 피부는 오히려 탱탱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침마다 얼굴이 호빵맨처럼 퉁퉁 부어서 고생하셨어요. 갑상선 검사도 받아봤지만 전혀 이상 없었고요. 아버지가 농담으로 호빵맨 같다고 놀리셨는데 그게 너무 상처였대요. 아침에는 얼굴이 많이 부어있으니까 약속도 잘 안 잡게 되고 신발 신을 때 발등이 붓는 바람에 오래 걸으시면 발도 그렇게 아프셨대요. 그런데 소금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얼굴이 덜 부어 보였고 2주일 지나자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예전엔 얼굴이 커 보이고 지쳐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젠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이 맑아졌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됐고요. 심지어 피부 탱탱해지면서 요즘 피부과 다니냐는 말까지 들으셨대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 절대 호빵맨이라고 안 하십니다. 너무 갸름해지셨거든요. 자, 세 번째 변화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완화된다는 겁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서 손발 저리고 시야 흐려지는 증상 생겨요.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 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 나고 물 자주 찾고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 속에 떠도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되면 혈당은 계속 높고 당뇨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소금의 미네랄이 세포막을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요. 결과적으로 혈당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갈증이나 잦은 소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변화는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장에서 음식 만들려고 장을 잔뜩 봐왔는데 냉장고 문이 고장나서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얼른 냉장고 안으로 넣어야 될 음식들이 많은데 냉장고를 못 넣고 그냥 주방에다가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딱 이 상태예요. 밥을 먹으면 당분이 피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포 문이 딱딱하게 굳어서 안 열려요. 그럼 당분은 피 속에만 둥둥 떠다니고 정작 세포는 굶주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할까요? 피 속에 떠도는 당분을 어디 저장해야겠다 싶어서 전부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다 배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밥을 적게 먹어도 뱃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정작 세포는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료는 밖에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냉장고 문은 안 열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소금을 마시면 나트륨과 미네랄이 이 세포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안 가고 활동의 에너지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저희 환자분 중에 68세 여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탁기 돌리고 밥솥에 쌀 씻어서 앉혀놓고 걸레질 한번 하면 거기서부터 이미 숨이 차셨대요. 걸레질 끝내고 잠깐 앉으면 그대로 꾸벅꾸벅 졸아버리고 정신 차려보면 2-3시간 훌쩍 지나 있고요. 더 속상한 건 뱃살이었대요. 식사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 위주로 먹고 밥도 반 공기만 먹는데 뱃살이 그대로였어요. 치마 허리춤은 점점 쪼여오는데 체중계 숫자는 안 변하니 답답했대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건가? 스스로 자책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아침에 소금물 한 꼬집 마시는 습관 들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지나자 확연한 차이 느꼈대요. 우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웠어요. 예전엔 세탁기 돌리고 걸레질 조금만 해도 금방 소파에 쓰러졌는데 지금은 집안일 한참 해도 앉아서 숨 돌릴 여유가 생긴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물줄 바지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뱃살이 왜 이렇게 줄었나? 스스로도 놀라셨대요. 사실 뱃살 줄어든 거는 단순히 체중 빠져서가 아니에요. 밤새 세포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말랑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부터 덜 지치고 생활하는 동안 조금씩 움직이는 양도 늘어나요. 이 작은 변화가 쌓여서 더 많이 활동하고 지방 태워 먹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여사님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집안일 조금만 해도 금방 지쳐서 소파에 들어앉았는데 이젠 남편이랑 공원 나가면 오히려 본인이 더 오래 걷는데요. 숨차고 피곤해서 늘 버거웠던 하루가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달라진 거죠. 자, 5번째 변화는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 갔는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죠. 또 감기가 예전보다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 훌쩍거리고 목도 칼칼하고요.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낫고 온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계속 들고요. 이게 다 만성 염증 때문이거든요. 만성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이에요.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이랑 조직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은 이 쌓이는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를 보내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정상혈관과 세포들까지 죽어나가는 거죠. 이때 소금물에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해요.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거죠. 염증 원인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소금물에 있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면역세포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소금물로 세포문을 열어놨으면 이제 그 안에 쌓인 쓰레기를 밖으로 쓸어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걷기 운동이에요. 걸으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세포에서 빠져나온 노폐물들이 땀이나 소변으로 쭉쭉 배출돼요.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평소에 원인 모를 잔병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에 빠르게 걷기 운동 20분만 해주시면 효과가 2배예요. 저도 예전부터 원인 모를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요.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안 멈추고 감기 걸리면 몇 주씩 기침과 콧물에 시달렸었죠. 코를 너무 많이 풀어서 코가 헐 정도였고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 마시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감기 기운화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콧물도 훨씬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금 소금물을 꾸준히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소금물의 효능 전부 말씀드렸어요. 핵심만 요약하면은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줘요. 말랑해진 세포는 다시 일하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염증과 노폐물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에 쌓여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비 해소되고 얼굴 붓기 빠지고 혈당 안정되고 뱃살 줄고 염증 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포가 젊어지니까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맞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실전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소금 선택부터 잘못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응?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해요. 마트 가보면 소금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정제염, 천일염, 죽염, 용암염,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요. 겉으로 보면 다 하얗고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할까요? 먼저 집에서 김치나 젓갈 담글 때 쓰는 하얀 정제염은 99% 순수 나트륨이에요. 말 그대로 짠맛만 있는 소금이죠. 물론 이 나트륨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깨끗하게 만들어진 좋은 상품이고요. 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으로 소금물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진 않아요. 백미와 현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미는 맛있고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지만 영양소는 대부분 도전 과정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정제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천일염은 어떨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거라서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있어요. 나트륨 함량 85%, 미네랄 함량 15%여서 색깔도 순백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 도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요즘 소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추천하는 소금 중엔 가격이 가장 싸요. 마트에서 1kg에 5,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꼬집씩 써도 1년은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염만 써도 충분해요. 그럼 더 비싼 죽염이나 핑크솔트 용암염은 뭐가 다를까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돼요. 알칼리성도 높아져서 몸에 산성화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확실히 좋긴 해요. 근데 주겸 만드는 과정이 정말 복잡해요. 대나무 자르고 그 안에 천일염 넣고 황토로 입고 막고 소나무 장작으로 8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려서 구워야 하거든요. 이 과정을 3번에서 9번까지 반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핑크솔트는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인데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대요. 특히 철분이 많아서 그 특유의 핑크색이 나는 거예요. 이 소금이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땅속에 깊이 묻혔다가 산맥으로 솟아오른 지역이라 현재 바다 오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오염 물질 걱정이 적죠. 용암염은 천일염을 복사열로 구운 건데 직화로 굽는 주겸이랑은 달라요. 중금속 걱정 없고 해수를 완전히 빼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풍부한 미네랄과 생각보다 맛도 깔끔하고 쓴맛이 없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소금들이 각각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더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천일염의 2배, 3배 효과 나는 그 정도 차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다 써봤는데요. 천일염으로 석 달 하시고 나서 주겸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좋은 것 같네 정도입니다. 극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맛소금이랑 정제염만 드시지 않으면 어떤 걸 드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1500일 넘게 소금물 마시면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해야 오래 한다는 거죠. 처음에 저도 티스푼으로 소금 떠서 물에 타서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티스푼 꺼내고 소금 떠서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야 하고 며칠 지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소금 그라인더예요. 물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딱 적당한 양이 나와요. 젓가락으로 한두 번만 저으면 바로 녹고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그라인더 형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가격도 많이 낮아져서 500g의 그라인더 세트가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하면 1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구성도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라인더용 핑크솔트를 주로 추천해요. 만약 국산인데 믿을만하고 괜찮은 소금 찾으신다면 용암염도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영양 성분표도 믿을만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소금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해요. 왜냐? 밤새 우리 몸에서 흘러나온 땀과 노폐물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체액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들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밤새 비워진 위장 사이로 소금물 한 컵이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식사 직후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져서 그냥 짠 음식 먹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공복에 마시는 방법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자, 이번엔 소금물 먹느냐 알려드릴게요. 물 200ml 이거 종이컵을 꽉 채운 정도거든요. 여기에 소금을 적게 한 꼬집 정도 넣으시거나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려서 넣으시면 딱 좋아요. 이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거든요. 사람에 따라 짠맛 기준이 다른데 본인이 먹었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돼요. 그런데 소금물 만들었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삼키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거든요. 또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도 도와주고요. 급하게 마시면 이런 효과 놓치게 돼요. 한 컵 마시는데 30초만 투자하세요. 내 몸 안에 세포가 깨어난다 생각하시면서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그리고 물 온도는 미지근한 게 좋아요.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게 되고 소금도 잘 안 녹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우면 입안에 머금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소금물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금물 마신 후에는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 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다른 음식 드시면 흡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20분이라는 시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엔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거나 하루 일정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세요. 소금물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 날 수 있어요. 이건 몸이 수분 균형 맞추려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이때 물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마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게 돼요. 알람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처음엔 까먹기 쉬우니까 스마트폰 알람이나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하세요.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시작하신다면 이 주의사항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고혈압약 드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제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혹시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소금 섭취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뭔가 질병이 있으셔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든지 치료 중이시라면 꼭 신중하게 담당 의사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하세요. 아무리 소금물이 좋다지만 누구한테나 다 맞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소금을 시작하면 처음 사흘에서 닷새 정도는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요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외출하실 때는 미리 화장실 다녀오시는 게 좋겠죠. 특히 처음 시작하는 주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긴 외출 전에 이런 점 미리 고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금을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증상 나타나는 건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며칠 쉬었다가 훨씬 더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거나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몸이 보낸 신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을 먼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평소 드시던 아침 약 드시거나 아침 식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소금물도 제대로 흡수되고 약물도 영향받지 않아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소금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이 부종 악화시킬 수 있고 태아나 모유에도 영향 줄 수 있거든요. 임신이나 수유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균형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트륨 섭취는 권하지 않아요. 신부전이나 기타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특히 민감해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시다가 어지럼증 생기거나 머리 아프시다거나 손발이 심하게 붓는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찬다든지 뭔가 몸에 이상 변화가 많이 생긴다면 즉시 소금물 중단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위험하다고 신호 보내는 거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질병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소금물이 너무 안 맞는 경우 빼고는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 분이라면 소금물은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효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꼬집도 안 되는 정말 조금만 넣어서 몸이 적응할 시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양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매주 이런 좋은 건강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꼭 해놓으세요. 긴 영상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